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드 서초를 시작합니다. 서초구와 KCC가 반딧불하우스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와 교육 지원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기부받은 후원금 1억 원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시급한 저소득 가정을 선정해 친환경 자재를 적용한 1:1 맞춤형 집수리와 교육 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지난해에도 반딧불하우스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12가구, 재가장애인 6가구, 복지시설 등 12곳의 주거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서초구는 기아 자동차와도 업무 협약을 맺고 저소득 아동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에 나섭니다. 구는 협약을 통해서 기부받은 후원금 8천만 원으로 자원봉사 대학생과 저소득 가정의 아동 청소년을 결연해서 멘토링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발달 장애인 바리스타가 커피를 만들어 판매하는 늘봄 카페, 벌써 13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간 관공서나 공공기관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엔 민간시설에 처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발달장애인 바리스타의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가 방배동에 추가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로써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늘봄 카페는 지역에 모두 13곳이 됐습니다. 다 합심해서 우리 장애를 가진 식구들 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서초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겠습니다.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렇게 도와주신 것보다 100배 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사회로 나오는 공간인 늘봄 카페. 작게나마 일자리를 얻은 발달장애인은 더 큰 꿈을 키워나갑니다. 바리스타 자격증 따가지고 직업을 가져. 2016년 한우리 정보문화센터를 시작으로 구청과 반포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도로교통공단까지 그동안 늘봄 카페는 구립시설이나 공공기관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13호점은 민간시설에 둥지를 튼 첫사례로 장애인 자활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에 관심을 보여줍니다. 수학박물관을 운영하는 지역 기업이 1층 공간을 무상으로 내어줬고 매장 설비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카페 한편에는 스트링 아트와 3D 프린터, 수학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마련돼 건물이 가진 특색을 살렸습니다. 발달장애 바리스타 분들께서 커피를 만드시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작은 수학 공예를 손님들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강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곳입니다. 늘봄 카페에서 일자리를 얻은 장애인은 모두 61명. 한편 한우리 보호작업장은 장애인 직업훈련 편의점 늘봄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계산과 물품 정리, 판매 등 직무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향후 일자리 연계를 통해 기업에 정식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네, 새학기를 맞아 서리풀 아트갤러리에서 어린이 특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작가들이 시작한 작품에 아이들의 손길이 더해져서 작품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작품은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시죠. 테이프를 길게 자른 뒤 나무 틀에 붙입니다. 위에서 아래, 옆으로, 아님 사선으로 아이들의 움직임이 모여 하나의 산으로 표현됩니다. 도롱뇽, 호랑이, 식물 등 산에 사는 생명체들이 필름에 그려집니다. 모빌로 만들어진 동식물들은 빛을 통해 조화를 이룹니다. 특별히 예쁠 필요도 없습니다. 상상하다 보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테이프 뜯어서 손 만드는 게 같이 협동하면서 해가지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모빌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나만의 것도 상상하고 입체적인 작업을 하면서 그 이상을 꾸려나가는 것, 그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갤러리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이라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친근한 문화 공간으로서 다가가길 바랬고요. 또 어린이들이 참여하면서 작품이 완성되어가는 그런 의미 있는 공간이 되고 싶어서. 어린이 특별전인 만큼 테이프로 산 만들기와 모빌 만들기를 비롯해 빛으로 추상화 그리기, 네모난 비닐풍선에 그림 그리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서리풀 청년아트 갤러리 어린이 특별전은
오는 30일까지 이어집니다. HCN 뉴스 신민식입니다. 네, 생후 6개월부터 아이들에게 이유식을 먹이면 좋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모유나 분유만으로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한 이유식으로 우리 아이의 건강도 함께 챙겨보길 바랍니다. 15개월 이하 영아 가족을 대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유식 조리교실이 열립니다. 교육에서는 초기와 중기, 후기, 또 완료기별로 먹이는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입맛을 돋게 하고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흰살 생선 옥수수 달걀 무름밥, 영양 만점 간식 옥수수 찐빵 모두 이유식을 먹기 시작한 아이들에게 제격입니다. 이유식을 만들면서도 서로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도 공유합니다. 셋째예요, 사실.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사실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수업을 듣는 거예요. 첫째들은 막 해주다가 확실히 와서 배우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유식을 너무 빨리 먹이면 알레르기나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늦게 먹여도 소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또 이유식을 만들 때는 최대한 간을 빼고 요리해야 합니다. 단맛을 본 아이들은 나중에 더 단맛을 찾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유식은 일단 시작하실 때 과일 주스가 아닌 곡류 미음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시판 이유식이나 선식은 이유식으로 적절하지 않고요. 또 맛있게 해주신다고 이유식에 간을 하시는데 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이유식 조리교실 말고도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한 식생활 교육을 함께 이어갑니다. HCN 뉴스 백경민입니다. 방배경찰서가 새학기를 맞아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했습니다. 방배초등학교에서 열린 이날 캠페인에선 방배경찰서와 방배초등학교, 방배초 녹색어머니회, 서초구 모범 운전자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하고 안전보행 요령을 지도했습니다. 무단 횡단 예방과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3초의 여유 캠페인 등을 홍보했습니다. 학생들이 교통 인지 능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분들께서 특히 신경을 써서 정지선을 꼭 지켜주시고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학생들이 서 있으면 먼저 보내고 하는 그런 여유를 가지고 운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내용으로 캠페인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손 잡고 아빠 손 잡고 그리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이렇게 등교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았고요. 모두 교통 안전을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남서울농협 직거래장터 개장식이 열렸습니다. 남서울농협 안용승 조합장과 임원, 영농회장, 방배이동 관계자 등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산지농가 22곳이 참여해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했습니다. 남서울농협 직거래장터는 2015년부터 매주 2번 이수역 6번 출구 구산타워 뒤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산지 농업인들이 직접 재배하고 생산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로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식탁을 책임지고자 2015년부터 매주 2회씩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고 고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2022년까지 모든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보라매 공원 등 현재 4곳에서 운영되는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까지 10곳으로 늘리고 이후 3년 동안 자치구별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유기동물 응급구조 치료기관을 지정해 24시간 운영하고 동물복지지원센터를 확대하는 등 시는 동물 돌봄 체계를 서울 전역에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의 안전과 생명이 보장되는 도시, 사람과 동물이 함께 누리는 동물복지도시, 생민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도시공동체 등을 목표로 새학기를 맞아 서초경찰서가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서초 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이날 캠페인에는 서초경찰서와 녹색어머니회, 서초구 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등굣길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을 전달하고 안전보행 요령을 지도했습니다. 또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서행 등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베트남 보건부 위엔티킴 티엔 장관과 실무자 등 14명이 서초구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베트남 측 관계자들은 서초구에서 제공되는 보건 의료 서비스를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 사업, 예방접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해드렸습니다. 서초구의회 김한숙 의원이 사단법인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초구 지회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연맹 서초지회는 2012년 12월 설립돼 지역에서 복지관 배식봉사와 요양원 방문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초대 회장을 맡은 이후 이번에 다시 한번 2년 동안 지회를 이끕니다. 반포일동 주민센터의 1인 가구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혼자 사는 주민에게 정기적인 안부를 전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나 동아리 활동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는 홈 방범 시스템 설치비와 월 이용료를 지원합니다. 서초구는 지난달부터 지역의 1인 가구 모든 세대를 직접 방문해서 불편 사항을 듣고 지원 대상 수요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은 서초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전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구당 평균 전력 사용량이 가장 높은 구는 시간당 300.3kW를 보였던 서초구였고 관악구가 203.5kW로 가장 낮았습니다. 전기요금도 서초구가 가구당 월 평균 4614원으로 사용량이 가장 낮은 관악구의 2배가 넘었습니다. 한편 서울시 가구당 평균 사용량은 시간당 251.8kW이고 요금은 28,096원이었습니다. 사임당로 일대 서리풀 놀이학교가 4개월간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으로 문을 엽니다. 학교 안에는 스마트 체육관을 비롯해 각종 체험존 등 아이들이 즐길 만한 다양한 공간과 콘텐츠로 이뤄져 있습니다. 평일 오전 시간대는 주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단체 이용 신청을 받고 오후 시간대와 토요일에는 최대 20가족이 2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서초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관광 코스는 국립국악박물관을 둘러보고 국악 체험을 할 수 있는 전통문화 체험 코스와 양재 화해 공판장을 구경할 수 있는 서리풀 자연 힐링 코스, 강남역 일대에서 한식 문화를 체험하는 K푸드 코스 3가지로 구성됩니다. 세 코스 모두 3시간 정도 소요되며 영어 통역사가 동행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은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서초관광정보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4월 생활체육교실이 운영됩니다. 이번에 개설한 운동 종목은 게이트볼과 골프, 자전거 등 5개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중복 신청이나 재수강 신청은 제한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이 20일 오후 2시 반포동과 우면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훈련에는 서초소방서와 의용소방대, 서초구청, 경찰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소방차 출동 훈련과 주민 소방차 동승 체험, 양보운전 캠페인 등이 이뤄졌습니다. 한편 소방 차량을 양보하려면 진행 차로와 우측 차로의 차량들은 우측으로, 좌측 차로의 차량들은 좌측으로 붙어서 양보하면 됩니다. 일반 통행로라면 오른쪽으로 붙어서 정지해야 합니다. 서초구가 친환경 상자 텃밭 가꾸기에 참여할 주민을 이달 29일까지 선발합니다. 상자 텃밭은 옥상이나 아파트 발코니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 형태의 텃밭입니다. 구에서 보급하는 상자 텃밭 수량은 모두 1,200세트로 개인은 6세트까지, 다중 이용시설은 최대 20세트까지 신청할 수 있고 서초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서초구는 친환경 상자 텃밭 참여자를 대상으로 작물 재배 방법 등을 교육할 계획입니다. 인사이드 서초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